손혜원 의원이 또다시 고발을 당했는데 이두화 변호사님 이거는 뭐예요? 저작권법 위반? 네. 예.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데요. 예. 이제 2011년에 국가 브랜드 컨벤션에 그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와 관련해서 이제 물결무리 코리아 이렇게 된 그 엠블럼이 있는데요. 예. 이 엠블럼 로고하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이 2011년 10월 이게 그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컨벤션 행사의 그 공식 로고는 2011년 8월에 개최됐다고요. 손혜원 의원이 설립한 업체는 이제 2011년 10월에 설립되고 한 달 후에 이 비슷한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네요. 코리아 예. 물결무늬 그죠? 이거 한 달 후에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해서 썼다는데 이게 공예품 전시 판매 업체의 로고라는 거예요. 예. 이건 국가 브랜드 위원회, 국가의 이제 어떤 그 위원회의 그 로고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손혜원 의원이 그리고 본인은 재능 기부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 시민단체에서는 원래 먼저 나온 국가 브랜드 컨벤션 거기 행사의 로고를 자신의 개인 회사에 사용한 거니까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손혜원 측 입장을 보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호연 변호사 지금 손혜원 측에서는 이거 손혜원이 직접 쓴 거다 손으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 브랜드 컨벤션 그때 발주를 받았을 당시에 이미 손혜원 의원이 본인 손글씨로 써놓은 필체를 예. 그 좋은 취지에서 그 국가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이른바 거지. 좀 기증을 했다는 거죠. 기증을 했다는 예. 재능 기부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거는 둘 중에 누군가 양쪽에 한 측 말은 진실일 겁니다. 필체를 보면은 감정을 해도 거의 똑같이 나올 만큼 유사한데요. 과연 손혜원 의원이 말이 사실지에 대해서 개인적 의문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국가 로고로 사용할 정도면 과연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만큼 타당성 있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직접 손혜원이 썼냐 안 썼냐가 첫 번째 쟁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썼다고 하면 손혜원 측 주장대로 썼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문제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일단은 본인이 썼어도 그 재능 기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한류 코리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제 상표권을 출원을 해야 되거든요. 출원을 예. 한 것도 손 의원이 먼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찰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대전제. 손 의원이 필체인지가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국가 브랜드의 컨벤션 행사에서 그 한류 코리아 그 로고를 만들 때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후에 자신이 설립한 개인 회사 공예품 전시 판매 업체에서 이걸 사용한 건데 본인 주장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한 거다 이렇게 예. 쳐요. 그랬을 때도 법률적인 걸 논외로 하고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국가 브랜드 컨벤션 행사에 자기 재능 기부를 했어요. 예. 재능 기부를 하고 다 인정해서 그러고 나선 개인적인 회사를 세워서 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한류라고 저걸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공예품 전시 판매를 했어요. 똑같은 브랜드를 사용해서. 그러면 아하. 거기서 이득을 얻으면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예. 도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법률적인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공과사가 미묘하게 또 겹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지금 쟁점이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게 이 보안 자료의 성격입니다.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하고 네. 전에 목포시장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 문서냐 아니냐 예.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안 자료를 입수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이게 보안 자료라고 검찰이 보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면 그게 일반 시민한테는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보안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손혜원 의원 측에서 뭐라고 이걸 해명을 했었냐면, 이게 지난 2017년 5월 17일 날인가 18일 날 받았다고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썼는데, 예. 이 그 문서가 2017년 3월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해 5월 초에 시민공청회가 있을 때 이미 공개가 됐던 문서다. 그러니까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비밀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목포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하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 공개된 건 맞지만 그걸 공개하고 나서 다시 더 걷었다는 거예요. 걷고 이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안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재판에서 가려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왜냐면 보안 문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 공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 보안 문서로 규정이 되면. 근데 이게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는 일반 문서로 규정이 되면 그건 뭐 손혜원 의원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혜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양측이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김호윤 변호사님, 손혜원 의원을 감옥에 보내자 반어법입니다. 이건 반어법을 썼는데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는 다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박훈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90% 이상의 공직자가 예. 다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어법으로 예. 내가 손혜원 의원이 처벌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날 변호인으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박훈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대로라면 예. 90%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런 그 공직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그게 사실이라면 90%가 처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그렇다면 일단 사적인 이익을 예, 취했다면 그렇다면요. 근데 일단 대전제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럼 대한민국의 99%의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다 처벌받는 게 맞겠죠. 근데 예. 이런 식의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논리적 비약을 사용해서 예. 저런 식으로 손혜원 의원 개인에 대한 변호를 따로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언론에 이제 같은 법조인에서 얘기하시는 건 조금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검찰이 기소 입장을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찬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결국엔 또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